안녕하세요. 투스쿨 정윤소장입니다. 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귀농귀촌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하고 개정되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 귀농귀촌 시 알아두면 좋을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귀농귀촌 가구 통계를 보면요, 귀농, 귀촌, 귀여라고 나뉘는데, 귀농은 실제 이제 농촌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일에 생업으로 종사하는 분을 귀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귀촌은 더 큰 의미에서 우리가 농사일을 직접 하지 않아도 농촌 지역에 그냥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귀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촌을 더 큰 넓이에 보면 3.6% 증가한 걸 볼 수 있다는 점. 귀여는 당연히 바닷가 인근에 고기잡이 일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귀농 귀촌 특성을 보면 성별 연령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당연히 남성 비율이 높은 게 나오는 거고요. 연령별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여기 이 노란 색깔 51% 귀촌이죠. 그래서 최근에 30대 이하인데, 30대 이하이기 때문에 30살이 아니라 한 39살, 39세까지인데, 이 다음 통계 자료에 보시면 40대 미만 귀촌이냐고 40대 이상 귀촌인인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미만 귀촌인들이 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귀농귀촌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 보시면 경북, 귀농을 보시면 전남과 경북이 가장 높고 경남, 충남 이렇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귀촌은 아무래도 농사의 생업에 종사 안 하고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살아도 이 귀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인근의 경기도 쪽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북, 그 다음에 충남, 경남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귀여 가구 수는 충남이 단연 압도적, 그리고 전남하고 이 두 군데가 바닷가 인근에 실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귀농귀촌을 하려는 이유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자연환경이 좋아서 귀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에서 이제는 농업의 비전 및 발전의 가능성을 보고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실제 귀농을 해서도 충분히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고 노후를 알차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확률이나 이런 퍼센테이지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발맞춰 지금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 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계속 보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이 지금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가계의 소득인데요, 중요한 거는 귀농에서도 안정적인 생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귀농 전에는 보통 4천만 원대인데 1년차 때는 소득이 당연히 적겠죠, 뭐든지. 쭉 4년차, 5년차 가면 거의 비슷해지는 3,90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귀농 5년차의 가구 소득을 보면 일반 농가보다 귀농 5년차의 가구 소득이 좀 높은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농가 소득이 어떻게 보면 5년차보다도 좀 못한 모습을 통계 자료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내용의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그만큼 지금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파격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조건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짧은 기간 안에 좀 안정적인 이런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는 귀농귀촌 직업 보시면 자영업, 사무직이 많고, 사무직, 자영업이 단연 높다라는 점이고요. 주 작목, 귀농을 했을 때 어떤 농업을 선택하는지 보면 보통 과수나 노지, 채소, 시설 채소인데, 이 부분들은 쉽게 보면 과수원이 가장 높죠. 그래서 사과밭이나 복숭아, 배 이런 과일들, 과수원이 가장 재배의 용이성 때문에 43.1%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가구의 농해 경제활동 보시면, 농외 경제활동이라는 건 농사 말고도 이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가장 큰 이유가 72.6%가 농업소득이 적어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업소득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보통 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이유,
농해 경제활동 어려운 이유를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뭐 가사, 육아 포함해가지고요. 귀촌도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여기 본인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경제활동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이 무조건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귀농 귀촌을 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귀농 귀촌 교육이 있는데요. 이런 이수 경험을 보면 66.7% 귀농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수한 경험들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 귀촌은 아무래도 뭐 그냥 집을 짓고 출퇴근으로 이렇게 전원주택,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 이수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보면 오프라인 귀농 교육의 농업 소득 향상 성과를 보시면 상당히 경험자가 소득이 훨씬 더 높죠. 지금 이런 제도들은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더 추가적으로도 보완을 하고 있고 계속 좋은 시스템, 이런 제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귀농, 귀촌 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귀농 창업과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19년도 7월 1일 날 보안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7월 1일 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확대 시행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실제는 귀농인들에게만 기존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귀농인이라는 건 뭐냐면 농촌 외의 지역이니까 어디예요? 도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에 일반 직장에 근무하신 분들, 뭐 자영업이든 뭐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분들 말고도 여기 또는 있죠. 포함이죠. 농촌 지역에 거주를 하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귀촌인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분들을 제촌 비농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귀농 창업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느냐? 뭐 쭉 나와 있습니다. 자격요건 뭐 만 65세 이하. 이거는요. 귀농귀촌 종합센터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귀농귀촌 종합센터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1대1로도 다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십니다. 귀농귀촌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실제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는 걸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런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귀농인이어야 되고 제촌 비농업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선착순으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이제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면접, 점수제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귀농 창업인이 주택 구입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수요자들이 꽤 증가하고 있다라는 반증을 하는 내용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및 자격 요건은요. 귀농인은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를 충족하면 되고요. 제촌 비농업인은 보시면 거주 기간, 교육 이수, 비농업 기간, 신청 기간 더 충족해야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거주 기간이죠. 그 다음에 교육 이수 이 두 가지는 귀농인이나 제촌 비농업인이나 충족 똑같은데 제촌 비농업인은 여기 비농업 기간, 신청 기간 이것들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쭉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1년 이상, 주민등록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되고 뭐 여기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 이수도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그리고 뭐 5년 이런 것들이 다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발될 확률이 높겠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이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촌 비농업이든 주택 지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주택 구입이나 신축, 뭐 노후 농가주택을 이제 뭐 보수, 증개축하는 데는 제촌 비농업인은 제외됩니다. 대신에 귀농인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제촌 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에 대해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는 세대당 3억 원. 자, 요거는 귀농 창업에 대해서 3억 원 한도 이내에 지원이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시에는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뭐 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뭐 이런 대출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대출금리 2%고요.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한이라는 점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2%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싸죠. 보통 우리가 이제 토지담보, 순수하게 토지담보 대출 받는데 한 4, 5%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보면 5년 거치, 5년 동안 이자만 내고 6년부터는 원금하고 나눠서 내면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거는 통일되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훨씬 낙후된 지역일수록, 인구가 많이 없는 지역일수록 다양한 더욱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세 군데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이 부안이라는 지역과 태안, 그 다음에 양평이라는 지역을 알아봤는데요. 보통 부안 지역은 농가주택, 이사를 해서 조금 허름하지만 이런 주택들을 잘 수리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부안에서는 1회 500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작은 금액 아니죠. 태안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담 600만 원이고요. 지원금 1,400만 원, 이건 무상입니다.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들이 있고요. 또 부안에는 이 소형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지을 때 500만 원의 또 지원금, 1회 지원금이 나가고요. 태안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 2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까지 무상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금리 대출이 더 추가적으로 더 가능한 부분들도 지자체마다 더 있고요. 근데 양평은 없죠. 그래서 이 수도권 인근일수록 이런 혜택들이 더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이런 지역들, 가평, 양평 뭐 이런 지역을 많이 찾다 보니까 굳이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혜택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농인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 정착자금 1회 100만 원, 여기 뭐 5만 원인데, 제가 이제 홍천 지역도 알아봤는데, 이 홍천 지역 같은 경우는 매달 정착자금이 8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가까이도 이 정착자금이 뭐 강원도 홍천은 지원이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 지역, 내가 정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담당자가 있으니까 꼭 현지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농인의 집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알아보려면요, 우리가 보통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쉽게 너무 접근하는 건 위험하고요. 실제 귀농귀촌에서 이전보다도 오히려 실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농작물을 할 것인지, 정착해 있는 분들과의 어떤 교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여러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제 그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귀농인의 집이라는 거를 지자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놨죠. 귀농인의 집들을 지어놨는데, 자, 월 임대료가요, 보증금 없이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뭐 월 임대료가 싸니까요, 이곳에서 실제 프로그램들,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선배 귀농인들과의 대화, 뭐 다양한 이러한 귀촌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인생을 노후에는 좀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좀 건강을 챙겨가면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도하고 귀농귀촌 시 주의할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궁금한 부분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